그러니까 흉기로 협박하고 흉기 협박하고 성폭행 했는데 이제 삐딱하게 10대, 이제 가해자 10대인가 봐요. 이 반성하는 태도냐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제 분노하고 있다는 건데, 이 검찰은 장기 10년, 단기 9년, 이걸 부정기형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소년 사건에서 이제 성인 같으면은 뭐 징역 몇 년을 내처해달라고 구형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길면은 10년, 약간 폭을 정해주는 거죠. 7년하고 10년 그 사이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법정에서 보인 이 피고인의 태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저 자세를 보세요.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인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 피고인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대부분의 이제 법정에서 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심지어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그 죄명이 살인죄였는데 자기 동거녀를 죽이고 나서 막 이렇게 최후 진술할 때 막 울고 이렇게 하더라고.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상해 결심 공판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제 외친 말이라는 거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자세가 저게 뭐냐 이렇게 한 건데, 재판이 시정에 삐딱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흉기로 협박을 성폭했다는 거죠.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가해자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일상생활이 쉽지 않지만, 억울한 경우에 근데 가해자들 경우에는 이제 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일상생활하는데 별로 그런 개의치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고소 당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소 당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기도 마찬가지고, 성범죄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일상이 붕괴되는 그죠. 그래서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A군이 지난 여름 B양을 알게 됐는데, 놀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놀자고 이렇게 하고 거절했다가,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B양을 협박해가지고 집으로 불러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성폭행했다. 이게 안타까운 건데, 친구들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말, 가족들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이제 이 피해자한테는 굉장한 이제 공포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범행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주변 도움을 못 청하도록 이제 휴대폰도 뺐고 흉기로도 위협하고, 그래서 이제 B양은 또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겠죠. 2주 동안 병원 치료도 받게 되고, 그래서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재질도 굉장히 좋지 못한데, 가해자가 B양 피해자의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저희 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잠을 제대로 못해 수면제에 의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 당한 이건 반드시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만 이렇게 해도 이 정신과 치료에 수면제, 일상생활 불가능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더 있다라고 주장한다. 대담하죠. 성범죄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 한 도로에서 무면 운전도 하고, 다른 사람 지금 현금 훔쳐 절도도 하고 그렇다는 건데, 근데 재판장이 오죽하였으면 이런 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검찰은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거죠. 장기 10년, 단기 7년, 그 지역 제한도 이렇게 하고,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성인범하고 다르게 소년범 재판에서는 쌍화선과 하한선인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를 봐가지고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다. 형이 정해지지 않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A 분의 이제 변호인이
달리 변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형에서 이런 정성 참작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이 야구 선수다. 그래서 중학교에 고등학교도 야구 선수를 진학을 했다. 이제 다른 친구들 핑계를 대야죠. 사춘기다. 나쁜 생각 올렸다. 야구도 중단했다. 특별한 동기가 있다기보다 사춘기에 난 반항과 일탈로 범행했다. 아니, 야구도 중단했는데 뭐 야구 선수 꿈꿨고 야구로 진학했다고 하는 게 무슨 변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른 나쁜 친구들 사춘기 핑계를 대면서 오죽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했어요.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판단이 미숙하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피고인에게 A등이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고 고만했다. 근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제 뭐 사과를 안 했죠. 안 했고 재판 끝나면 달아내 급급했다.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격분하는 거죠. 그래서 A군한테 더 할 말 없어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했다. 말이 짧죠. 정말 죄송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뭐 잘못 생각했고 뭐뭐 해서 잘못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영혼 없이 얘기하고 더 할 말 없으니까 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아버지만 지금까지 사과하고 재판이 끝나면 도망만 친다.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총 쏘고 싶은 마음이다. 이제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런 것인데,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아직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선고는 이제 8월에 있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소년범이고 하더라도 요즘은 애들이 애들 같지 않잖아요. 유체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협박을 하고 흉기도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말로만 영혼 없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옳지 못하고, 뭐 이런 같이 한번 뭐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이제 혹시 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잘못한 건 있는데 좀 사건이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해서, 또 길어지네요. 근데 수사나 재판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검사나 판사들이 신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뭐 괘씸죄 걸리는 거 아니야? 그게 우려도 하지만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재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7년에서 10년 뭐 이런 폭이 있는데, 여기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잘못을. 그러면은 형이 더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